혹시 술 먹고요. 이 정도 거리를 모는 건 괜찮겠지. 이런 생각에 운전대 잡은 기억 있으십니까? 이 정도 거리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?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를 탓해야 되는 건지 자기 집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렸습니다. 근데 이 차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인데 그래서 30cm를 몰았다 이거거든요. 실제로 이제 음주를 한 후에 소위 말해 우리가 법적 기준으로 0.05% 이상이죠.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네.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10cm라도 정말 단 1cm라도 움직였으면 그건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단속되신 분은 상당히 좀 억울한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네.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명확한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분은 계속 주장하는 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옮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.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다. 이건데 법원은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. 글쎄 말이에요.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. 영업에 방해가 될까 봐 이걸 옮겨놓겠다 그랬다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.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옮겨야지. 지금 단 30cm를 옮겨서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다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포청천 판결을 했는데요. 네. 200만 원은 조금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차를 꼭 옮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왜 굳이 옮겼냐? 법원 판단은 이렇다고. 지금 이제 변호사 건가요? 측에서는요. 네. 긴급 피난을 주장했어요. 긴급 피난이 뭐냐면 정당방위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네.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라 해가지고 불법이긴 하지만 긴급 피난이니까 이제 그 위법하진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런데 네. 여기서 긴급 피난 사유로 보지 않은 거죠.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그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. 근데 거기엔 해당하지 않는다. 네.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. 네. 교수님, 그럼 지금은 30cm라도 차를 몬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술을 먹고요. 차를 몰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? 예, 그 전에 판례를 보면 이제 보통 술이 취하신 분들이 이제 좌석에 앉아 있다가 몸도 좀 녹일 겸 또 술이 깬 다음에 가려고 또 추우니까 시동을 켜놓은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차돼 있으니까 순찰하는 경찰관이 노크해서 확인해 보니까 술의 냄새가 나고 시동은 켜진 상태.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처벌받은 경우가 있고요. 어떤 경우는 또 이 기어 요즘 자동 기어가 N이라는 상태, 중립 상태야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P라고 하는 파킹인 상태에 있으면 괜찮은데 N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적발이 된 거죠. 그러면 이게 운전할 의사가 있는 거로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법 감정보다는 사실 네. 지금 이제 법원의 기준은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운전할 의지나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본다고 보면 그럴 수 되겠네요.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러면 이게 경찰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기준이요. 자, 술을 마신 다음 날 네. 보통 새벽까지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. 많이 지금 사실은 아침에 또 그렇게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술이 다 깼거나 하고서 이제 가다가 걸리는 네. 수도 많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이렇게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과 네.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되는 거죠. 네. 몇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. 예,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그 체내에 있는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된 후에 운전대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 운전을 해서 왔더라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그래서 이제 이 도로의 기준에서 공공성입니다. 예를 네. 들면 매일 이렇게 통제가 되고 그 아파트 단지 주민 외에는 못 들어오게 이게 통제가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공공도로의 기능을 이제 좀 줄여주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도로로 활용이 된다면 이게 공공성 인정이 돼서 도로로 네. 봅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 주차장에서 그 운전했을 때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. 도로의 개념에서 공공성,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주차장들 대부분 요즘 이제 경비원들이 이렇게 차단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시설이 안 된 경우라면 자칫
이게 공공성이 인정이 돼서 도로 인정이 되면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업무에 다른데 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면 저녁 한 12시까지 음주를 하고 아침 네. 8시에 술이 네. 깬 줄 알고 아이의 그 등교를 위해서 도와주러 아이를 태우고 학교를 가다가 학교 앞에 사고가 났어요. 아. 이 주부분인데 자기는 정말 8시간 만에 술이 다 깬 줄 알고 아이를 태워줬는데 결국 사고가 나서 이제 상대방 운전사 시비 돼서 음주운전 측정을 한 거예요. 이분이 결국 네. 음주운전으로 단속돼서 어떤 그 이의 신청을 제기한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는데 네. 사실 그것도 이 주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조금을 마셨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알코올 그 잔량이 남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술 마신 뒤에는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.